너무도 아름다운 나비가 있었습니다. 채집가는 그 나비를 잡아 상체로 박제를 했습니다. 나비의 날개가 상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양쪽 날개와 등에 핀 3개를 차례로 꽂았습니다. 나비는 아픔에 겨워 몸부림치고 싶었습니다. 3개의 핀에 눌려 꼼짝 못하는 나비는 천재였습니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런 때야 내 가시가 유쾌하오. 육신이 흐느적 하도록 필요했을 때만 정신이 온화처럼 맑소. 니코틴이 내 회 빼앗는 뱃속으로 스미면 이 머릿속에 을의 백지가 준비되는 법이요. 그 위에다 나는 위트와 패러독스를 바둑 포석처럼 늘어놓았어. 가증할 상식의 병이요. 이상은 한일 합방이 된 1910년 9월 23일 현 종로구 사직동에서 출생했습니다. 이상이 태어난 세상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박제가 된 나비 신세. 그것이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이상이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건축학도였던 이상은 조감도를 오감도, 즉 까마귀가 내려다보는 세상으로 표현합니다. 불안했던 일제 치하에 두려움을 느꼈던 이상은 13인의 아해라는 시로 그 공포를 표현합니다. 일제 강점기, 그것은 이상의 날개에 꽂힌 3개의 핀 중 첫 번째 핀입니다. 13인의 아해가 도로로 질주하고 제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려. 제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려. 제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려. 제4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5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6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7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8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9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10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리요. 제1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래요. 제12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래요. 제13의 아해도 무섭다고 그래요. 13인의 아해는 무서운 아해와 무서워하는 아해와 그렇게뿐이 모였어. 그 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줬어. 그 중에 2인의 아해가 무서운 아해라도 줬어. 그 중에 2인의 아해가 무서워하는 아해라도 줬어. 그 중에 1인의 아해가 무서워하는 아해라도 줬어. 13인의 아해가 도로를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줬어. 이상 김혜경은 가난한 아버지를 떠나 몰락한 양반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큰아버지의 아들로 3살 때 입양이 됩니다. 큰아버지의 뜻에 따라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가지게 된 겁니다.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가를 수석으로 졸업하자 내무국 토목기사였던 큰아버지는
김혜경을 조선 총독부 내무부 건축과 기사가 되게 합니다. 가문, 핏줄, 그것은 천재 이상을 박제한 두 번째 핀이었습니다. 이상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 김혜경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은 가족이니 혈통이니 하는 제도의 압박에 끊임없이 괴로워했으며 이상과 김혜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곁에서 졸고 있을 적에 나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또 나는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데도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대로 나의 아버지인데 어쩌자고 자꾸 나는 나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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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되니 나는 왜 나의 아버지를 껑충 뛰어넘어야 하는지, 나는 왜 드디어 나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노릇을 한꺼번에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폐결핵. 그는 한창의 나이에 각혈을 하며 다가올 죽음을 인지합니다. 그것은 그를 박제한 세 번째 핀입니다. 이상은 폐결핵을 핑계로 조선 총독부 건축기사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찢어진 벽지에 죽어가는 나비를 본다. 그것은 유괴에 낙엽되는 비밀한 통화구다. 어느 날 거울 가운데 수염에 죽어가는 나비를 본다. 날개 축 처진 나비는 입김에 어리는 가난한 이슬을 먹는다. 통화군을 손바닥으로 꼭 막으면서 내가 죽으면 앉았다 일어서듯 희나비도 날아가리라. 이런 말이 결코 밖으로 새어나가지는 않게 한다. 가게 되면 어디로 갈까? 원산의 명사님이 그것도 좋지. 구름은 뭉게 물결은 출렁. 해당하고 깊이는 이사는 폐병을 치료하기 위해 구본웅과 함께 배천 온천에 휴양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금홍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배천 온천에서 돌아오는 날 이상과 구본웅이 심하게 다툽니다. 이 청춘의 약탕이라니 내 신세도 한심하네. 어쨌든 자네는 조선 최고의 야스파 꼭추아가 될 걸세. 그런 말 말게. 난 그냥 노틀담의 고추가 더 낫네. 앞으로 어떻게 하지? 뭘 걱정인가? 자네는 술을 하고 나는 술을 마시고. 자넨 금홍이와 헤어지는 게 섭섭하지 않은가? 그리고 금홍이를 다른 남자에게 빌려주다니 말이 돼? 자네 여자를 남에게 마구 돌려도 되냐고? 염려 말게. 이 여자와 인력거는 부르면 온나네. 이 끼 나쁜 사람! 여자와 넌 자넨 금홍이를 가지고 놀았다는 얘긴가? 어차피 기생 아닌가? 자넨 자네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야. 에고이스트. 하라! 전에 나혜색 선생이 뭐라고 말했어? 기생 광명아처럼 좌절과 상처를 주지 않고 유념하라고 안 했어? 차라리 자네가 좋아하는 여자의 타락이 힘들다고 말해. 자네도 금홍이를 사랑했잖아. 자넨
금홍일 이용만 하고 있어. 자네의 문학은 다 자네를 배반할 거야. 자네는 서구의 다다이즘을 앞세워 이 땅에서 위선과 허세를 부리고 있어. 이제 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 나도 금홍일 사랑하고 있어. 20세기 전위적 야수파 화가가 19세기의 낡은 도덕성을 주장해? 우리 아버지는 이 손가락이 7개뿐이셨어. 일만 죽도록 하다가 다치셨지. 내가 조선 총독부 기사가 됐을 때 우리 집에서 얼마나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는 알아? 자네 말이 맞아. 나는 가족, 사랑, 아니 모든 걸 배반했어.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는 불효자일세. 그만하세. 금홍이를 아껴줄게. 희생이라고 금홍의 인격을 무독하지 말게. 금홍은 자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훌륭한 여자세. 자,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고. 대천 온천에서 서울로 돌아온 이상은 금홍일 잊지 못하고 구본웅의 견우로 금홍일 데려오기 위해 다방 제비를 열게 됩니다. 이상은 금홍을 다방 제비의 얼굴 마담으로 앉힙니다. 나는 또 여인과의 생활을 설계하오. 연애 기법에 마저 서먹서먹해진 지성의 극치를 크게 좀 들여다본 일이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이 정신분일자. 정신분일자 말이요, 정신분일자. 이런 여인의 반반을, 그것은 온갖 것의 반이요, 영수하는 생활을 설계한다는 말이요. 그런 생활 속에 한 발만 들어놓고 이 흡사 2개의 태양처럼 마주 쳐다보면서 낄낄거리는 것이요. 낄낄. 나는 아마 이 어지간히 인생의 재행이 싱거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된 모양이요. Goodbye. Goodbye. 제비에는 부인의 멤버를 비롯 많은 문인들이 모여들었으나 외상은 늘어가고 장사는 실패입니다. 금홍은 다방 제비를 살리려 무진 애를 쓰지만 결국 가게세도 못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은 다방 제비의 운영에는 일체 관심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금홍은 외간 남자를 다방에 끌어들여 퇴폐 영업을 하게 됩니다. 뿅증이가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 오늘 매성이 고작 5원이야. 내가 무슨 수가 있는 줄 알아? 이제 우리 길거리에 나가겠다! 장녀 같은, 이 순장녀 같은 년. 청녀라고. 야, 이 새끼야. 내가 청녀라고? 한 번 더 말해봐! 내가 청녀라고!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방문 닫게 생겼어. 3개월치 가게세가 밀렸다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가락지 폐물 다 전당포에 팔았어. 그래도 밀린 가게세 때문에 우리
지금 길거리에 나한테 생겼다고. 길거리에. 근데 참견하고. 나한테 참견하고. 아이고 억울해. 네 입에 들어가는 밥은 뭐로 들어가는 줄 알아? 나한테 참견하고 네가. 아이고 억울해. 내가 그다지 사랑하는 그대여, 내 한평생에 차마 그대를 잊을 수 없소이다. 내 차례에 묻을 사랑인 줄 알면서도 나 혼자서는 꾸준히 생각하리다.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 장사하네? 그치만 저거리 배철원처럼 능나정에 수입한 거네? 이야, 우리 그 몸이 참 곱다 고와. 아이고 그 몸아, 이 어제 일은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여보, 어제 많이 아팠지? 미안해. 당신이 내 맘 몰라줘서.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저기 와. 내가 안아줄게. 이게 뭐야? 옷이네? 입어봐. 이야, 오랜만에 입어보네. 당신을 만났을 때를 곰곰이 떠올려봤어. 당신의 전보를 받고 처음에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 당신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구나. 가슴이 벅찼지. 그래도 안 오려고 했는데 전보가 5통이 넘도록 오는 거야. 내가 사랑했다. 화류계에서는 절대로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 그건 불문율이야. 당신 전보 내용이 뭔 줄은 알고 있어? 결혼 가능. 알긴 아네. 당신이 나를 속여서 여기 왔든 내가 당신을 속였든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해. 여보, 비록 가야금과 장구는 없더라도 우리 헤어지기 전에 처음 만났을 때처럼 놀아보자. 내 소원이야. 이제 끝이라고? 아니, 그런데 놀자고? 조선 천재 이성이 한 여인 때문에 이러고만 있을 수 없지? 응? 우리의 인연도 시절 인연이라 이제 나를 떠나 나비처럼 훨훨
얼쑤! 술도 한잔하고 유두주를 줄까? 계곡주를 줄까? 유도주도 싫고 계곡주도 다 싫다. 금홍아, 나를 용서해다오. 서방님, 금홍이 오늘 하직 인사 올립니다. 서방님, 황희도 배천 땅에서 당신을 처음 만난 주던 춤이나 한번 주옵소서. 서방님이 보낸 정보에 결혼 가능이라고 적어놓았었죠. 난 결혼하자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기승이 저도 병치라는 게 있거든요. 속아도 꿈결, 속여도 꿈결, 굽이굽이 뜨내기 세상, 그늘진 세상 불질러 버려라. 독포자락 휘날리며 나비처럼 헐헐 날아가소서. 금홍아 가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그래, 우리 결혼을 하자. 정말이. 내 나이 비록 어렸으나 능라정에서 북소리 장구소리 들으면서 춤을 출 때가 더 좋았는데 어쩌다 당신을 따라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내 이곳에 올라올 때는 부귀영화는 아니더라도 내 폐물 전당포에 다 잡히고 이 산에 저 산에게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정말 살 줄은 몰랐어. 여인과 인력거는 이 부르면 온다. 자, 바위, 보. 뭐야? 조선의 천재는 다 이런 거야? 이 천재는 모르겠고 우리 처음 만났던 그날 그때의 추억을 되살려서. 좋아. 지인 사람 옷 벗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러지 마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리 와. 그만.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라. 서방님, 내내 이겨요. 그리고 나비처럼 헐헐 날아가소서. 이제 백천 땅에 그 몸은 이제 죽었나이다. 금홍이가 이 상을 떠나가자 비로소 자기가 금홍이에게 돌을 던지고 이용만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세기는 될 수 있거든. 이 봉쇄하여 버리고. 도에토프스키 정신이란 자칫하면 낭비인 것 같소. 빅토르 위고를 불란서의 빵 한 조각이라고는 누가 그랬는지. 이거 정말 지연인 듯 싶소. 그러나 인생 혹은 그 모형에서 디테일 때문에 이 속는다거나 해서야 되겠어? 화, 이 화! 이 화를 보지 마오. 부디 그대에게 보하는 것이니
내가 이 세기에 용납되지 않는 이 최후의 한꺼풀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가늠한 아내를 내어 쫓으라! 는 철칙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내 곰팡내나는 이 도덕성, 이 곰팡내나는 도덕성이외다. 그리고 비밀이 없다는 것은 재산이 없는 것처럼 가난할 뿐 아니라 더 불쌍하다. 가늠한 아내를 용서하지도 버리지도 않는 잔인한 악덕은 범하지 말지어다. 범하지 마라. 금홍이 떠나가고 난 후 1935년 12월 초선의 일입니다. 금홍이가 마지막으로 들려줬던 노래가 꿈결같이 들려옵니다. 꿈미루다 꿈미루다 모두가 다 꿈이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건 저것이 꿈이도다. 꿈깨이니 또 꿈이요. 애인 꿈도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추억하는 인생 부질없다. 애려은 꿈을 꾸어서 무엇을 할 거야. 이상은 정신을 차리고 어디 갔는지 모르는 아내란 원고를 써서 월간지 중앙에 구성하면서 1936년 1월에 게재할 줄 것을 부탁합니다. 천재 시인 이상은 사람들이 비웃는 술집 잡고 출신 그 몸을 일시적인 동거녀가 아니라 사랑하는 정식 아내! 사랑하는 정식 아내! 사랑하는 정식 아내로 삼는다. 나는 이 사실을 영원히 이 세상에 남겨주기를 기원한다. 이상의 문학적 재질을 흠모하던 우분흥의 이모 변동님은 이상에게 청혼을 하고 둘은 1936년 6월 경성 황금정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상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박제한 세계의 핀을 뽑고 훨훨 날아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은 결혼 후 지주회사와 날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5개의 국어를 배우기 위해 동경 유학을 꿈꾸게 되죠. 그러나 이상의 건강은 악화됩니다.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당신 가족의 극렬한 반대로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잘 알지. 하지만 동님, 조선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어. 나를 동경으로 보내줘. 여보,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의 동경은 예전의 동경과는 달라요. 알아. 하지만 제대로 있을 수는 없어.
새로 시작하고 싶어. 동경 가서 어학 공부를 먼저 할 거야. 적어도 5개 국어는 할 수 있어야겠지? 그리고 세계적인 문학사조도 공부하고 돌아올 거야. 여보, 지금은 전시입니다. 조선의 인텔리들이 다 친일을 하고 있어요. 아마 동경 시내에는 자동차 외엔 젊은이마저 없을 거고요. 아니, 이곳에서 병을 더 치료한 후에 나와 함께 가요. 당신 지금 혼자 가시면 죽어요. 천황제에서 한가하게 길거리 배회하면 불량선인으로 잡혀갈지도 모른다고요. 알아. 내가 꿈꾸는 동경은 이제 없다는 것도. 천황제에서 한가하게 길거리를 배회하면 불령선인으로 잡혀갈지 모른다는 것. 하지만 지금 동경을 가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아. 꼭 떠나려는가? 이제 신혼인데 자네 아내도 생각해야지. 자네 말대로 나는 금홍이에게 얼마나 위선적이었나. 나는 금홍이에게 참다운 사랑 한 번 주지 못하고 위안만을 바랬지. 동님에게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네. 동경에 가서 꼭 성공하고 싶네. 이상 이거 밖에 얼마 안 되지만 여비에 보태 쓰게 건강도 챙기고 꼭 성공하게. 자네 아내의 눈에 눈물 나오지 않게 말일세. 미안하이. 그대가 나에게 베푼 사랑은 죽어도 못 갚을 걸세. 이상은 동경에서 폐병이 더 악화되어 매일 오후만 되면 기동을 못할 정도로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상은 골방에서 그의 마지막 단편 소설인 실화와 수필 19세기식을 동시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길거리를 배회하다 불령선인으로 체포되어 모진 구타를 당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고 맙니다. 병구석으로 34일 만에 석방되지만 결국 이상은 동경대 부속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변동님은 12시간의 기차와 8시간의 연락선, 또 24시간의 기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합니다. 이상이 다 죽게 되어서야 둘은 병원에서 만납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여보, 메론이 먹고 싶어. 메론이 먹고 싶어. 여기 메론. 먹고 힘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날아야지, 여보. 이태백이 놀던 달아, 너도 차라리 19세기와 함께 운명하여 벌었었던들 찾기나 좋았을까? 여보, 당신 말이 옳았어. 날개야, 다시
달아. 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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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유정이 그립구만. 본웅이 고맙네. 고마워. 십삼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오.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래요. 제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래요. 제3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래요. 제4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래요. 제5의 무섭다고 그래요. 제7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래요. 제8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래요. 제9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래요. 제 집에 아이도 무섭다고 그래요. 제 집에 아이도 무섭다고 그래요. 제 11의 아해가 무섭다고 그래. 당신은 모던하고 댄디하며 한 마리의 아름다운 나비였습니다. 그리고 천재였습니다. 허나 당신이 일이 일찍 가시오니 허망하다. 당신은 아름다운 나비. 그러나 세 개의 핀에 박제된 나비. 첫 번째 핀은 불운의 시대인 일제 강점기요. 두 번째 핀은
가문이 요구하는 대를 이음이요. 세 번째 피는 치유할 길 없는 폐병입니다. 하나, 지금은 주가 고통 없는 곳에 계시니 무엇을 두려워할? 이상, 이제 날개를 활짝 펴고 헐헐 날아가소서.